301번부터였죠. 예. 301번에 4 넘어가서 2, 5, 그 다음에 2, 1 그리고 306번에 2, 4 그 다음에 308번에 5, 5 그리고 310번에 3개가 1, 1, 5까지 300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틀린 게 처음이었나? 오늘이 화요일이고 우리가 이걸 시작한 게 몇 번부터냐? 265번부터니까 12월 12일 고2 주제 시작한 다음부터는 지금 처음 쓰는데요. 일단 번호가 306번이었던 거야. 내가 얼핏 봤는데 네. 306번이 Some Species of Prey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래요. 이거 먼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오답을 먼저 궁금하니까 보도록 하고 자 일단 36분에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소재가 뭐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란데 이게 동물 있잖아. 동물 또는 식물들이 이제 뭐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의 왕국에 동물의 왕국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포식자가 됐든 포식자가 이제 먹는 놈이잖아요. 그다음에 프리 먹이를 먹히는 걸 당하는 놈, 먹는 걸 당하는 놈, 둘 다 공통적으로 내 스스로를 갖다가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게 유리할까, 숨기는 게 유리할까? 그렇죠. 숨기니까 뭐 이게 그런 뭐 캐모플라즈라고 이제 위장이라든가 주변 색깔, 보호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근데 특이한 애들이 있대요. 특이한 애들이 그와 달리 특히 곤충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갖다가 더 드러내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와 관련된 그 뭐 연구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독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잠깐 딴 얘기하면 얼룩말 있잖아. 얼룩말. 아프리카 이제 초원에 사는 얼룩말. 얼룩말이 약간 이런 흥미로운 거거든. 얼룩말이 물론 얼룩말이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이다 보니까 먹는 쪽이야, 먹히는 쪽이야. 먹히는 쪽이겠죠. 그치? 뭐 사자라든가 뭐 치타라든가 하이에나라든가. 근데 걔네가 얼룩무늬, 그 스트라이프 무늬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무늬죠. 근데 그런 왜 얼룩말들이 그렇게 이제 이상한 특이한 무늬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해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 동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얼룩말은 내가 간단하게 이제 다음 독해에 또 등장하겠지만 이게 나온 게 왜 그 이유가 나오냐면 그 포식자들을 그 육식동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라는 게 얘네가 혼자 있으면 너무 부각되지만 같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얘가 끝이 어디고 처음이 어디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걔네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 얘네들도 이제 아무리 초식동물이긴 하지만 그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뒷발차기에 당하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어느 쪽을 노려야 돼? 얼룩말에 어느 쪽? 앞쪽, 머리 쪽이라든가 이 목덜미 이런 데 있잖아. 목덜미 탁 물고 이제 그 죽이잖아. 그런데 이제 물이 지어 있으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포식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헷갈려가지고 못 쫓아간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Some species of prey 이런 먹잇감이죠. 먹잇감들 중에 몇몇 종들이 species 종들이 brightly colored all over 전체적으로가 밝게 칠해져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밝게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는 do not show 어떠한 tendency는 요즘에 계속 나왔는데 뭔 뜻이죠? 어떠한 경향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 경향이 towards crisis라는 게 은폐 또는 엄폐인데요. 은폐가 뭐예요? 그쵸? 감추고 숨는 거죠. 은폐를 향한 어떠한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 전체가 밝게 칠해져 있으면서 숨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it is a little puzzling도 이따가 내가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뭔가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혼란스러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란스럽다는 거야. 이시 가정화 되겠고요. 어느 부분이 혼란스럽냐면 그러한 먹잇감들이 have a coloring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색깔이냐면 makes it very easy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색깔이에요. 근데 뭘 쉽게 만들어주냐면 이 프레데터가 프레이는 먹잇감이고 프레데터는 포식자 이런 육식동물들이 그들을 이렇게 포착하고 디텍트 탐지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된 거죠. 일단 진주어 부분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또 문법이 내가 또 이제 수업 앞에 시작하다가 또 말려갖고 이 구문을 안 했구나. 뭐 이따가 할게 이따가 뭐 얘네들을 온 다음에 지금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혼자 보다 보면 또 이제 아까우니까. 자 일단 오답이어서 그러면 앞에 있는 이시 가주어고요. 뒤에 대절이 진주어인데요. 그런 먹잇감들이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get은 뒤에 makes라는 동사 나오니까 이때의 get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주관대가 되는 거죠. 컬러링이 단수이기 때문에 makes it이 나오는 거고요. 주관대고요. 그 다음에 매우 쉽게 만들어준대요. 뭘 쉽게 만들어주냐면 it을 해석을 안 했죠. 뭘 쉽게 만들어주냐면 그들을 탐지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때 it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고 이때 it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얘는 가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진목 부분이 어디겠어요? 그쵸. to detect them이 진목 부분이죠. 진목이 아니라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이제 발음을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얘가 진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who predators는 뭐가 될까요? 누가 그들을 탐지하겠어요? 이 육식동물 포식자들.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의 진짜 목적어에 뭐 역할을 해요? for predators가 그쵸.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죠. 이거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만 의미상의 주어인 게 아니라 이건 예시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도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가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그런 먹잇감들이 이 포식자들이 그들을 탐지하고 디텍트에 발견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깔, 그런 뚜렷하고 눈에 띄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더 혼란스러운 일이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휘를 갖다가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일단 퍼즐이라는 단어예요. 퍼즐. 우리가 뭐 퍼즐이라는 단어야. 수수께끼 퍼즐. 이런 명사로도 충분히 많이 쓰긴 하는데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당황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또는 혼란스럽게 하다가 되는 거죠. 당황하게 하다. 뭐 뜻을 다 적긴 그러니까 이 정도만. 뭔가 당황하게 하는 게 난처하게 하는 거고 황당하게 하는 거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와 같은 단어를 갖다 내가 세 개를 갖다가 더 알려줄 테니까 이걸 적어주시면 얘가 embarrass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당황하게 하다, 난처하다가 되고요. embarrass는 가끔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이 아래 것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단어들 갖다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perplex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wilder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가 같은 뜻이니까 뭐 퍼즐 정도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수께끼 퍼즐, 수수께끼가 이제 좀 약간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embarrass라든가 perplex라든가 아니면 bewilder 이렇게 네 개를 갖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난처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또는 혼란스럽게 하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다시 그런 다음에 이제 적고 나서 본문 들어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왜 이런 경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혼란스럽다. 왜 오히려 자기를 갖다가 탐지하는 걸 쉽게 만들까? 근데 이 퍼즐이, 이 수수께끼가 주로 풀렸어요. 근데 언제 풀렸냐면 when 이것이 깨달았을 때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러한 먹잇감들이 종종 tasteful 하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고 distasteful 하면 맛이 없는 거죠. 얘네가 맛이 없다는 게 깨달아졌을 때 이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를 갖다가 숨기지 않고 들어오는 애들은 맛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다음 문장도 좀 괜찮은 문장인데요. 뭐 좋은 문장 틀렸어요.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면 it is used for 유용하다는 거지. 근데 이 맛없는 먹잇감들이 쉽게 탐지되어지고요. 쉽게 detected, 발견되어지고요. conspicuous라는 단어도 뭐 정리할 건 아니니까 눈에 띄는,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없는 먹잇감들이 쉽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오히려 쓸모가 있고 유용하다라는 그 증거가 이 evidence가 주어가 되고요. was reported, 보고되어졌어요. 근데 누구 뭐 기틀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비라는 사람에서 보고되어졌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예요? 이 맛없는 먹잇감들이 스스로가 쉽게 발견되어지고 눈에 띈다는 게 오히려 얘네들한테 쓸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에 대해서 뭐가 된다? 그쵸, 동격이 된 거죠. 그 구문 클리닉 할 때 봤더니 이제 동격 이제 조금 파악해갖고 아래다 이렇게 이퀄 이렇게 표시하지만 그치, 그거 보고 내가 가르친 보람이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좀 가르친 보람이 나죠. 알려준 거 대충 또 같이 해주시면. 이게 바로 증거가 됐어요. 이런 증거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고되었구나. 근데 이것도 한 번 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니까 앞에 있는 이 뭐겠어요? 얘가 뭐가 유용하고 쓸모가 있는 거예요? 쉽게 발견되어지고 눈에 띄는 것이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 부분은 어디다가 내가 쐐기 표시를 하겠어요. 그쵸. to be easily부터 뒤에는 conspicuous까지가 진주어가 되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쉽게 발견되어지고 눈에 띄는 거예요. 그쵸. distasteful prey가 맛없는 먹잇감들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쉽게 발견되니까 이것도 역시 의미상의 조가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조가 됐든 가목조가 됐든 투부정사의 진짜 앞에 이런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면 여러 의미상의 조의 형태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끝난 것 같은데 결국 눈에 두드러지는 건 내가 맛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chicks, 이 닭들이 병아리들, 새끼 닭들, 이제 어린 닭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치킨이기도 하고 chicks이기도 하고 이런 어린 닭들이 were presented with 제공받았어요.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bread crumbs니까 crumb이니까 얘가 이제 그 빵 조각, 빵에 테두리에 있는 그 바삭바삭한 빵 조각을 갖다가 제공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빵 조각이냐면 맛없게 만들어진 거야. 빵도 이제 닭들이 먹기에도 맛이 없게 만들어진 뭔가 안에다가 뭔가 이제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음식 같은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맛없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닭들이 이러한 브레드 크럼 이런 빵 조각을 더 잘 먹었어요. 근데 언제냐면 그들이 쉽게 탐지되고 발견되어질 때. 근데 뭐라기보다는 탐지하기가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보다는 빵 조각이라 하더라도 그냥 흙바닥 색깔과 비슷한 것보다 뭐 빨간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초록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색깔이 티가 날 때가 당연히 더 많이 먹었죠. 근데 그건 언제예요? 처음에는 눈에 잘 띄니까 맛없게 만들어진 그 빵 조각의 먹잇감들을 잘 먹었죠. 근데 이제 however부터가 이 실험의 결론 부분이 나오겠죠. 실험이 나오면 그 결론 부분이 결과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conspicuous 다시 한번 눈에 띄면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먹잇감들이 were eaten much less 훨씬 더 덜 섭취되었죠. 근데 무엇보다 이런 critic 은폐하는 숨겨진 먹잇감보다 나중에는 더 덜 먹혀졌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그걸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볼까? 그래서 아마도 presumably 아마도 이 닭들은 더 쉽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맛없는 먹이들을 피하는 방법이 더 쉽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근데 언제? 이게 눈에 잘 띌 때. 근데 언제보다는 그것이 critic 숨겨져 있고 은폐할 때보다는 오히려 눈에 잘 띌 때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더 쉽다고 느낀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한번 이제 이게 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제 그 앞으로도 좀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 건데 머릿속에다가 이미지와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 이 목차를 잡는다든가.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갖다가 하나의 이미지화 시키는 거거든. 그럼 내가 한번 이미지화를 갖다가 샘플을 보여줄게요.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처음과 그 다음에 나중으로 나눠보겠어. 그 다음에 기준은 또 뭘로 하냐면 눈에 띄는 거, 눈에 잘 띄는 거, 눈에 띄는 것과 눈에 안 띄는 것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내가 그림을 그려서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2 곱하기 2의 경우수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와 나중에 처음에 눈에 띄는 것과 안 띄는 것 중에 뭘 더 많이 먹었어요? 그쵸? 눈에 띄는 걸 더 많이 먹었죠. 얘가 눈에 잘 보이니까 당연히 이걸 먹어보는 거죠. 눈에 안 띄는 것보다 눈에 띄는 걸 더 많이 먹는 거야. 근데 물론 조건이 필요하죠. 이 먹잇감들은 맛이 없어요. 만약에 이 먹잇감이 맛이 있었다면 눈에 띄는 게 처음과 나중에 더 계속해서 많이 먹었겠죠. 잘 보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맛이 없는 먹잇감의 경우에는 눈에 띄게 만들어진 색깔이 밝게 칠해진 게 처음에는 많이 먹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안 먹게 되는 거지. 무엇에 비해서 이렇게 숨겨진 은폐하는 크리틱한 것보다 요게 바로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이제 이미지화, 이걸 도식화라고 하는데 약간 표식으로도 이제 머릿속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그럼 여기서 한번 결론을 좀 추려볼까? 결국 어떤 먹잇감들이 눈에 띄는 색깔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처음에는 먹게 되더라도 나중에 안 먹히기 위한 거죠. 그럼 얘는 뭘 표시하고 싶은가요? 자기가 어떻다는 거?
자기가 어떻다는 걸 프레데터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맛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맛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지 나중에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살신 성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먹히는 거야. 그렇지? 일단 나는 먹혀. 근데 내가 먹힌 다음에 어떤 내가 맛없다는 거 갖다가 이 포식자에게 뭐 새라든가 닭이라든가 얘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먹혔지만 우리 종은 더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종을 갖다가 번식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의 섭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막 뭐 약간 뭐라 그랬대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하고 희생정신 솔직히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종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읽고 있긴 한데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긴 한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세포가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내가 조금 약간 말을 좀 곱씹는데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버티는 세포가 7년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린 학생들은 더더욱 그러겠지만 피부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딱지가 든 다음에 딱지가 벗겨지면서 거기에 새살이 돋지.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라는 게 이게 우리가 때를 밀면 표피세포가 벗겨지면서 이게 때 나오잖아. 이런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죽은 세포들은 이제 노폐물로 뭐 땀이라든가 때라든가 아니면 뭐 배설물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장 지금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가는 세포도 7년 있으면 세포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7년 전에 나 김수현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세포와 지금의 내 세포는 완전 다른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신체가 계속 재생을 하게 되면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지.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면.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나이 들면 상처가 나도 잘 안 아물어요.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내장 장기들도 그때 막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래 시간이 늙게 되면 노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빨리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중에서 어느 부분에 그 유전자 부호를 딱 바꾸게 되면 재생을 막는 부분을 갖다가 고쳐버리게 되면 그걸 지워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재생을 갖다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대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일부러 그걸 막는다는 거야. 일부러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막는데요. 왜 그러면 나 혼자는 오래 살 수 있겠지만 내가 계속 오래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는 우리 인류가 멸종하겠지. 왜냐면 태어나긴 하는데 안 죽으면 인구가 막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자원의 낭비 때문에 자원의 어떤 고갈 때문에 다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 신체가 스스로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버린대.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라는 종을 위해서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전자라는 게 되게 이제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냉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유전자가 내 몸 안에 있는 건데 얘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지. 네가 너무 오래 살면은 다음에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진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한 세대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을 비교하면 누가 더 진화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일 거야. 지금의 인간이 또는 미래의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늙은 노화된 개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새롭고 더 발전된 그런 개체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일부러 죽인대. 그게 이제 되게 좀 약간 신기하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약간 이제 좀 딴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컨스피큐어스한 이유는 자기가 맛이 없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다 정도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답은 몇 번? 이게 제목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의 주제뿐만 아니라 약간 의문문도 나오고 비유적인 표현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목이거든. 몇 번 가야 돼요? 2번이죠. How do eye catching? eye catching이라는 게 눈을 사로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conspicuous예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먹잇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는가. 눈에 띄면 빨리 잡아먹히는데 얘네들이 맛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구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distasteful을 위해서 이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에 오답 뭐가 있을까? 5번에 이러한 은폐하는 동물들인데요. 얘네가 deceptive라는 게 속이는, 숨기는 그러한 색채의 달인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글은 critic이 주인공이 아니라 conspicuous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안 보이는 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애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5번을 가시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뭔가 그와 관련된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critic하는데 왜 얘네들은 conspicuous한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초점을 갖다가 맞추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소재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서 나중에 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게 302번을 가겠어요. 그래도 오답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길게 해갖고 오답 아닌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가볼게. 이게 또 짧은 글이긴 한데 대조관계를 볼 수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는 물론 이미 힌트를 줬으니까 네가 독해를 하면서 나랑 같이 이제 살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조관계가 등장을 하는가, 어떤 게 A고 어떤 게 B고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가 있대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대요. 여기서부터 느낌이 나오는 거야. 뭐냐면 between A and B죠? 근데 A와 B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A와 B는 같은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면 보시면 having an ideal 이상적인 것, 이상.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갖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live by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따르다.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자, 이상을 갖는 것, 나의 꿈의 목표라든가 이상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걸 갖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벌써 대조관계는 좀 냄새가 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 이상적인 것, 이상이라는 것은 완벽하고요. flawless라는 게 결점이니까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흠결이 없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준이냐? 스탠더드는 스탠더드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attain, 얻다, 획득하다 우리가 얻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로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인 뭐 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상적인 직업이라든가 내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샀어 또는 내가 뭐 의사라든가 뭐 유명한 거 이제 어떤 전문직이 됐어 그러면 그것들을 획득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겠죠. 남들한테 이제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면서 흠이 없는 그러한 기준 상태 그게 바로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상은 우리에게 뭘 제공한다? 하나의 가이드를,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상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치? 완벽하고 흠도 없고 자랑스럽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지. 내가 의사가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반전을 기대한 상태에서 그것이 그 이상적인 것이 일상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완벽이라는 게 매일매일의 기준과 표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making the ideal 이상적인 걸 규칙으로 만들어가는 것 make aim to be 이것에 뭐가 되냐면 is digging oneself 자기 자신에게 함정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뒷부분에 결국 이상은 좋은 거였지만 이상을 규칙으로 만드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함정을 파니까 내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덫을 함정을 놓는 거죠. 그래서 네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함정 속에 함정 속에 빠지게 되면 너는 어때요?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뭐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it becomes increasingly hard 점점 더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반복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사인한테 요 so에다가 내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단어들 중에 어느 단어에다가 같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까요? 이게 독해할 때 빨리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이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구문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뭐 투투라든가 뭐 이너스투라든가 뭐 이때 당주문이라든가 뭐 더비롭고 지난 시간에 수업했지. 근데 여기서도 앞에 쏘가 나왔을 때 뒤에서 뭔가를 갖다가 좀 눈여겨보셔야 돼.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좀 약간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게 나오게 되면 바로 구문으로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so 무슨 구문이 있어요? so that 구문이 있죠. 요런 that을 갖다가 빨리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면 되게 빨리 보여. 금방 보이는데 그 전까지만 좀 고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so 대신데요. so가 대신 떨어져 있지? 그럼 뜻이 어떻게 되죠? 아주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게 되다.
되는 거죠. 이거 잠깐 정리할까요? 혹시 나랑은 이런 얘기를 딱 안 한 것 같아서 수와 대시 붙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로 구문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만들어지죠. 수와 대 똑같은 단어 얘기하는데 수 대시 붙게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뭐 하기 위해가 돼요. 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구문이에요. 뜻은 뭐뭐 하기 위해. 근데 수와 대시 떨어져 있게 되면 얘가 결과 구문이 되면서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결과 구문이 되겠습니다. 붙은 소댓과 떨어진 소댓. 뭐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독해할 때 잠깐 내가 좀 얘기 좀 했어요. 그래서 소댓 뒤에 나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붙은 소댓 뒤에는. 근데 수와 대시 떨어져 있으면 아주 뭐뭐해서 그리고 물론 대절 뒷부분이 결과죠. 뭐뭐하게 되다. 그래서 이제 얘가 제목이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가 결과가 아니라 여기 대절 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지. 여기는 당연히 원인이겠지.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게 되다. 그러면 결국 네가 아주 너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계속 진행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뭔가 완벽함을 갖다가 일상생활에다 아침에도 완벽해야 돼, 점심에도 완벽해야 돼, 저녁에도 완벽해야 돼, 잘 때도 완벽해야 돼. 이러면 살기가 힘들어진다. 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건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약간 이상이라는 건 약간 추상적이고 뭐 100년 후면 죽겠지. 10년 후에 뭐하고 살 거야? 20년 후에 어떤 집에 살 거야? 이런 것들로 어떤 아파트의 동수까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지? 몇 평이고 방이 몇 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비싼 아파트 이 정도인데 규칙이라는 건 명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너를 그 이상을 향하여 너를 이끌고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규칙도 명확하고 규칙도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야겠구나. 근데 또 한 번의 but이 나오면서 그건 또 뭐 할 필요가 있다? realistic,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독해를 쭉 흐름 타고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침 같은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 있으면 뭘 가리켜요? 뭐가 현실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규칙이죠. 그 규칙이라는 건 명확하면서 물론 이상적인 걸 향해서 너를 이끌어야겠지만 네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rule이라는 것은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뭐 하려면 그것이 너의 self-esteem, 자존감을 undermine,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그 규칙은 아주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that is why 그게 바로 이유가 되겠어요. 어떤 이유냐면 it makes more sense, 더 말이 되는 거야. 뭐가 더 말이 되냐면 make sense가 일리가 있다, 이치에 맞다.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어요. 근데 뭐라는 거는 완벽함을 향해서 목표로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고 이치에 맞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독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이 어떠한 대조관계가 등장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차이가 있대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우리가 꿈속에 있는 목표와 이상을 갖는 것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상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B라고 할까요? 규칙을 갖다가 B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상이라는 건 어때요? 완벽하고 결점과 흠이 없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그걸 얻게 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겠죠. 그러면 완벽함과 흠이 없는 건 A 쪽이에요? B 쪽이에요? A 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완벽하고 흠이 없는 건 A가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런 이상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일상적인 기준은 A예요? B예요? 그쵸? 이건 A가 B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두 개가 다른데 그 A를 B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두 개가 다른 건데 같게 취급하다 보니까 내가 목표가 있고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 그 함정, A를 B로 만들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 오케이? 결국 이 B라는 규칙은 뭐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물론 네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긴 하겠죠. 분명한 목표, 어떤 목표를. 근데 그러한 또한 뭐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결국 realistic은 A겠어요? B겠어요? B가 되고 이상이 현실적일 필요는 없지만 규칙은 현실적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하루를 26시간을 살 수 없으니까 24시간이래. 그래서 결국 완벽함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것과 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일리가 있고 이치에 맞다. 끝까지도 대정하게 나오지. Aim for perfection은 A겠어요? B겠어요? 그쵸? 얘가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to do the best you can이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다? A와 B 중에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예요? 아니 이상이 좋은 거 아니었나?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해도 되니까 하나가 좋은 거면 나머지 하나는 나쁜 걸로 취급을 해야지 이게 독해가 빨리 풀려요. 오케이? 그러면 A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아니 그게 아닌 듯 하지만 이렇게 독해를 갖다가 이해해야지 문제가 쉽게 풀려요.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좋은 거면 상대적으로 쟤는 나쁜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규칙이라는 건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06번 아까 했고 304번에서는 내가 어휘를 갖다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 304번을 할 건데요. 독해 내용보다는 여기서 진행하다가 한 중간 정도의 괜찮은 어휘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많은 사람들은 adapt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래요. 내가 원래 저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약간 이상하게 얘기를 해주신 관계로 내가 또 이제 이 설명을 드리겠어요. 봐봐요. 네가 얘기한 단어는 이거예요. adapt. 얘가 네가 얘기한 단어죠. 이게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 adapt가 되겠어요. 적응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dapt의 경우에는 얘가 입양하다의 뜻과 그 다음에 이게 맨날 입양하다는 아니고요. 이 뜻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채택하다. 이렇게 조금 한국말 뜻으로도 약간 필요성에 따라서는 확장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입양이라는 건 입양 자체가 뭐예요? 누구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갖다가 남의 자식을 갖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채택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정책 같은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던 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바로 adopt가 되겠어요. 사람을 갖고 들어오면 입양이고 물론 동물을 입양할 수 있겠지. 그치? 이제 분양받는다고 하죠. 이제 개 강아지라든가. 혹시 동물 같은 거 키워본 적 있어요? 집에서? 어렸을 때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치? 잘 키우기 힘들죠. 그리고 키우면 좀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개털 날리고. 채택하는 것도 바깥에 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어떤 사회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 되고요. 이 두 개가 거의 동급인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어려운 단어 이것도 독해에 나와요. 근데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adapt라는 단어인데요. adapt가 아니라 adapt예요. 발음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이거다. 이게 영어 발음이라지만 얘가 이거고요. 얘가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 발음 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 힘들죠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 기믹 차이 없잖아. 기믹 차이가 있고. 그 국어 시간에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잎의 양쪽을 자신감 있게 넓혀가지고 adapt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약간 소심하게 입 모양을 크게 늘리지 않고 adapt 근데 이거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것도 adapt가 되고 내가 기분이 약간 더러우면 이제 이것도 adapt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상황에 맞춰서 들어야겠죠. 이제 우리가 뭐 듣기를 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발음이라는 게 이제 듣다 보면 어쨌든 얘도 단어 뜻이 있고 얘는 어차피 우리는 독해라기 때문에 스펠링을 보시면 얘는 형용사야. 얘는 숙련되이 되겠어요. 숙련돼. 어쨌든 요 단어 정도도 이제 세 개를 갖다가 알아두시면 되고 내가 알려줄 건 딴 거라지만 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언제냐면 그들의 오래된 예전의 애완동물이 패스어웨이가 이제 죽고 사라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죽었을 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면 replace A with B가 되겠어요. 이렇게 또 밑줄을 쳐놔야 돼요.
이런 식의 전치사가 포함된 관용 표현들은 많이 알아뒀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 이 replace가 뜻이 뭐예요? 교체하다, 대체하다. 그러면 대체하려면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 loss, 손실, 상실, gain, 획득, 얻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 죽은 다음에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한 다음에 죽은 거예요? 입양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입양이라는 건 새로운 애완동물을 갖다가 입양하는 거니까 물론 얘도 옛날에는 입양했겠지 애기 때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얘가 일단 어떻게 했죠? 죽었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한 마리 죽으니까 새로운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손실을 이익으로 획득으로 대체한다는 건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있었다는 거야? 손실이 먼저 있어요. 죽었지? 그거 갖다가 입양으로 대체하는 그들의 방법이 되는 거죠. 무슨 노래 가사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네. 무슨 가수인데 가수 이름이 하림이에요. 하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하림이라고 원래 그 하림 치킨? 닭 회사인 것 같은데. 근데 하림이라는 가수의 약간 남자 가수인데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가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가네. 맞을 거야. 제목이면서 가사인 건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잘못되고 깨졌다고 쳐봐요. 그 사랑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애완동물을 잃은 슬픔을 새로운 애완동물을 입양하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또 느낌이 두 가지니까 대조관계가 아닐까라는 약간 짐작. 근데 뭐냐면 어떤 문제가 surface라는 게 원래는 명사로 표현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나타나다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뜻과 나타나다 괜찮지? 표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두 가지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갖다가 내가 독해를 할 테니 네가 이제 여기에서 지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가볼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dwell on이라는 게 이것도 어휘 정리할 게 많네. dwell on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하다 이 뜻이고요. 여기 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유지하고 간직해요. 근데 어떤 고통?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을 유지하고 간직하죠.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or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거 하거나 두 가지 선택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여서 적대적으로 대항하여 행동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은 그 순간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간직하는 방법이 있고 그와 반대로 그것에 대항해서 행동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히려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이때 있으면 뭘 가르칠까요? trouble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 문장은 이미 끝났고 우리가 그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어찌 보면은 좋은 순간이야, 나쁜 순간이야. 뭔가 애완동물이 죽었어 또는 여자친구랑 끝났어. 그러면 그 순간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을 내 마음속에다 간직한다는 거죠. 이때 있으면 뭘 봐야 돼요? 모먼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순간, 그 순간이 초래하는 고통을 계속 마음속에다가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항해서 이겨내려고 대항하려고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내가 이때 이시 약간 애매하다고 하는 건 뭐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뭐랑 뭘 갖다 생각한 거예요. 뭘로 봐도 되고 뭘로 봐도 될까? 그쵸? 페인으로 봐도 되겠죠. 모먼트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페인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뭐 공통적으로 그냥 모먼트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순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여기서는 그 순간에 대해서 대항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같이 모먼트를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어휘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adversity가 찾았다면 뭔 뜻인지 그쵸? 역경과 고난의 뜻이에요. 일단 미전부터도 먼저 써놓고 고난, 역경,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adversity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들인데 adverse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adversity
adversary 라는 단어까지를 세 개를 갖다가 한 세트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고 adversity는 역경과 고난이고요. adverse는 얘는 형용사로서 불리한 자신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의 명사형이 불리한 거니까 역경 고난이 되고 근데 이 adversary는 같은 명사이긴 한데 얘는 이거예요. 상대방, 경쟁자, 적수 그래서 컴퓨터는 이걸로 쓰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저걸로 쓰니까 이겠군요. 애들이 그게 뭔지 알지? 확인을 못해서. 자, 요 이거 좀 주워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딴 것도 하긴 했지만 이것도 할까 뭐였더라 이것도 뭐 하려고 했었지. 아 도형어 할까 했었는데 일단 그건 끝까지 봐야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역경에 대항해서 행동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긍정적인 걸 육성하고 cultivate라는 게 경작하다, 재배하다, 기르는 거, 재배하다, 기르다, 경작하다. 긍정성을 경작하는 거,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whatever way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긍정성을, positivity, 긍정적인 것을 길러내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까지 한 다음에 다시 어휘 정리한 다음에 끝내도 되겠어요. 뭐 독해를 갖다 끝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 이것도 괜찮네. 봐봐. If you lost your job, 네가 너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일단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seek not one but two.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구해라. 그러니까 물론 뭐 말이 쉬울 수 있지만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면접 보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구하는 거죠. 물론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겠지만 그러면 두 개를 구했으니까 물론 두 개를 투잡을 뛸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더 좋아진 거잖아.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최근에 너의 아주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가족 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take time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뭐 할 수 있는 너의 개인적인 필요성을 재발견하거나 너의 그런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가 되는 거죠. 뭔가 친구와 헤어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한테 여유가 이제 보통 이제 여자친구랑 끝나고 남친이랑 끝나면 이제 시간이 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여자친구에 대한 슬픔보다는 너의 개인적인 필요성, 아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거 하고 싶었지, 또는 너의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자기 개발을 해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쭉 넘어간 다음에 결국에 choose instead to outsmar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집안에 outnumber 그 뭐 나폴레옹 하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워털로 전투에 진 게 아파서 진 게 아니라 숫자가 그 영국 군대보다 더 해서 그래서 outsmart는 능가하는데 뭐적으로 능가하는 거였어요? 지적으로 너의 그런 어려운 도전보다 더 똑똑해지라는 거지. 그치? 모함으로써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대항해갖고 생산성 있게 일함으로써 그보다 더 똑똑해져라. 지적으로 능가해라.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하려고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한 다음에 요 독해는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독해는 뭐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었잖아. 내가 이거까지 해야겠다. 두 가지 선택인데 그 고통의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게 1번 선택이고요. 그것들에 대항해서 행동하는 걸 선택하는 게 2번이니까요.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바람직하다? 1번 그 고통의 순간을 갖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더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해라. 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잘렸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두 개를 구해라. 이겨내라. 가 이제 주제가 되겠어요. 그리고는 dwell on 때문에 내가 한번 또 이걸 갖다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심사숙고하다의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쉬운 단어를 먼저 보여드리면 ponder. 그러니까 쉬운 단어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contemplate. contemplate. 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dwell on. 얘고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deliberate라는 단어도 심사숙고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네 개를 갖다가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하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onder, contemplate, dwell on, 그 다음에 deliberate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다른 식으로도 막 쓰이는 것들은 확장을 나중에 좀 해드리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또 묶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오케이. 잠깐만 미친 건것 같기도 하고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거였냐면 이거 했고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건데 3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번 요거하고 독해를 마무리할 건데 311번은 이것도 어려운 독해는 아닌데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식의 글들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쉬운 걸로 보여줘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또 남고 쉽게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논리, 이런 글의 방식이 어려운, 뭐 어휘가 어려워지거나 문장이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거기다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걸 먼저 연습을 해봐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글을 읽으면서 뭔가 대조관계가 나오면서 아까 내가 약간 도식화라고 해갖고 뭐 이제 표식으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내가 또 이제 독해를 한 다음에 너가 좀 생각할 또 대화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런 것도 대조관계가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도식화를 시킬 것인가 가 되겠어요. 가볼게요. 뭐 글은 쉬워요. 네가 지금 중고차를 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determining 결정하는데 어떤 의사로 하여금 which doctor should treat your cancer 그 암 걸렸네요. 어떤 의사가 너의 암을 치료하도록 할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의 예시가 몇 개가 나왔죠? 세 가지가 나왔어요. 더임이 1번이 되고요. 중고차를 구매하든 아니면 새 아파트로 이사에 들어가든 아니면 암 걸린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도 뭐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니까 어떤 의사에게 너를 갖다가 암을 치료하도록 결정할지 이 세 가지 뭔가 어떤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se are times 이때가 바로 때는 때인데 어떤 때냐면 when이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가 되고요. 아마 오늘 많이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문제풀이가 문법에 문제풀이가 꽤 길어갖고 숙제는 다 했나요? 문법 숙제? 예, 양이 좀 많았을 텐데. 근데 어떤 때냐면 you need to get directly to the core 어떤 문제의 core 핵심 문제의 핵심으로 네가 직접적으로 그 핵심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두리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딱 핵심으로 중고차 어떤 중고차를 살지 어떤 아파트 이사할지 어떤 의사한테 내 치료를 맡길지 핵심으로 직접 들어가야 될 때가 바로 이럴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asking general question 일반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것은 catch you 너에게 little valuable information 가치 있는 정보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죠. 계속 이 little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결국 일반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may even 심지어 yield 할 수 있다는 거예요. yield는 옆에다가 yield만 한번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뜻이 딱 두 가지인데요. 얘가 양보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하다, 생산해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뭔가 교통표지판에서 yield가 있으면 양보 먼저 하라는 거죠. 난 다른 차가 먼저 가도록. 근데 얘가 그 양보와 전혀 무관하게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뭐 양보하다에서 불복하다의 뜻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건 또 같은 맥락이니까 이 두 가지로. 그러면 심지어 너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잘못된 반응을 양보할 수 있다, 산출할 수 있다. 어떤 뜻이 자연스럽겠어요? 그쵸?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이끄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고 줄리안 윈슨이라는 어디에 있는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이 학자가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general question은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그쵸? 나쁜 방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뭔가를 prove라는 게 탐구하다, 탐문하다. 이 때문에 탐문, 꼬치꼬치 캐묻는 이제 탐문 수사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길 갈아서. 오케이. 그래도 많이 안 졌네요. 종원이 없어요 오늘? 종원이 그거 얘는 또 사회 얘 사회야? 아니요. 헐. 동욱이랑 종원이랑 사회. 그래서 사회 네. 댄스 그거 사회 본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거 리허설 한다고 계속 좀 는다고 하더라고.
일단 이거 독해 마지막 독해니까. 네. 일단 독해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없겠지만 태준이 혹시 오답이 있으면 그거 할 거니까 독해 끝내주고. 자, 그래서 최고의 방법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탐문하는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이냐? 내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가정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추정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let's see 얘기해보자. 뭐냐면 누군가가 너한테 중고 뮤직 플레이어를 음악 재생 장치를 너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시는 예시인데 일반적인 질문의 예시는 뭐냐면 What can you tell me about it? 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래? 그 뮤직 플레이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래가 바로 일반적인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걸 assumption, 긍정적인 가정의 질문이라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걸 가정하는 질문. There aren't any problems with it, right?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었죠?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긍정적인 그러한 것을 가정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부정적인 걸 가정하는 질문이 또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What problems have you had? 너는 그 음악 재생장치와 함께 무슨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가 get the most honest response. 가장 정직한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지금 태준이는 중간에 글을 갖다 읽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독해 목표는 뭐냐면 이 독해가 질문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는지를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수업을 들은 서연이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질문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어떤 질문과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시보다는 그 명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질문의 문장을 적긴 좀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의 예시가 이제 뭐 what can you 어쩌고저쩌고 이거잖아요. 그렇지? 이 what can you tell me about it 이 질문이 무엇의 예시예요? 어떤 질문에?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 what can you tell me about it이 무엇의 예시다? general question. 그렇죠? 일반적인 질문의 예시가 되는 거죠. 일단 general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나한테 할 얘기 없어? 가 바로 제너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말고 이거에 반대되는 질문이 뭐였어요? 그거부터 들어가기보다는 the best way 가장 좋은 법은 뭐다? 탐문하고 캐묻는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의 반대는 뭐가 되죠? probing이 되는 거예요. 탐문하는, 캐묻는이 되는 거죠. 근데 probing 안에 몇 개가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뭐냐면 미리 가정을 하는 거지. 문제 없었죠? 라고 가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죠? 라고 가정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위아래를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는 뭘 가정해요? positive가 되겠어요. positive assumption. 긍정적인 걸 가정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걸 가정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순위를 정한다면 셋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아니요. 봐봐요. 그러나 부정적인 걸 가정하는 그 질문 뭔 문제가 있었나요? 너 이거 문제 있었지? 뭐가 문제거리가 있었지? 너 나한테 왜 중고를 팔라 그래? 뭐 고장났지? 이런 것들이 will get the most honest response 가장 정직한 응답과 대답을 얻어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가야 돼.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제너럴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속고 산다는 거죠. 여기가 3번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 중에서는 뭐가 1등? 네거티브가 1등이고요. 포지티브가 2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갖다가 두 가지 종류.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물어봐. 아무거나 말해줘. 이것보다는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는 게 더 유리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네가 중고차 사고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와서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뭐 물은 잘 나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잘 될 거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가정하는 질문이 가장 바람직하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글을 갖다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바로 도식화, 이미지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내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독해가 아니라 좀 쉬운 독해니까 아직까지는. 태준이 내가 답만 불러드릴게요. 301번부터인데 자, 301번에 4번이고요.
301번에. 아, 301번 안 되는데. 302번 못했어요. 못 봤어요 여기. 혹시 네가 저번에 300번 안 팠었나? 아, 니였냐? 그것도 300번 안 알려도 돼요? 답이 2번이에요. 맞았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태준이는 300번을 왜 지금 채점하는 거지? 내가 저번에 300번을 안 불러줬나 보다. 네가 숙제를 안 했었나?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02부터 돼 있어? 네. 302번에 25,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06번에 24, 그 다음에 8번에 55, 마지막에 310번에 3개, 115. 다 왔어요? 네. 오케이. 앞에 거도 이제 풀이가 하나 있었지만 다 그냥 중요한 질문 했으니까 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쉬었다가 단어 시험 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또 이제 종원 온 다음에 또 얘기해. 종원 언제 올라?